안녕하세요. 4월 2주차 전지적 AI 시점 인사드립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풍성한 이번 주 소식을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난 주말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보라색으로 물들였다는 BTS의 콘서트 소식 들으셨나요? 예매 시작 하루 만에 매진된 이번 콘서트를 바라보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본격적인 오프라인 활동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잔뜩 움츠려 있던 문화예술 공연이 드디어 돌아올지 모른다는 소식에 대중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이나 콘서트에 갔던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분들 많으시죠?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한 압력을 받았던 업계 중 하나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언급되는데요. 그동안 오프라인 활동 자체가 줄어든 데다 거리두기로 인해 1회 공연당 좌석수는 감소하고 방역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업계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매출 발굴, 티켓 가격 인상 등 여러 자구책들을 마련해왔죠.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마침내 기다렸던 영화 대작들이 개봉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다만 주요 업체들의 주가에 어느 정도 기대보는 반영되어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엔터테인먼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 업계는 지난해 말 한 차례 NFT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투자자들의 검증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최근 화두인 플레이2원을 표방하는 게임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기 위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광고 확대 수혜를 입었던 포털미디어 업계는 최근 광고 성장세가 다소 정체된 가운데 개발자 구직난에 따른 인건비 인상, 골목 상권과의 상생, 아티스트에 대한 정당한 수익 분배 요구 등 외연 성장 이후의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네요. 이와 더불어 금리 인상은 성장주에 해롭다는 인식 속에서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렘과 우려가 공존하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늘은 국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표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8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 비중 합이 30%가 넘을 정도로 높게 구성되어 있고요.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 게임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하이브와 탑10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JYP, SM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종목들과 제일기획, CJ, CGV 등도 포함되어 있네요. 4월 8일 기준으로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 주가는 19,850원, 한 주간 상승 기업은 7종목, 하락 기업은 19종목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포함 비중이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향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NFT 이슈로 급등락을 겪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결과만 보면 지난 1년의 성과는 시장 지수 대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점 점수는 28점으로 중립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도 살펴볼까요? 최근 1년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SBS가 지난주 주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각 기업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BS는 지난해 약 1,84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직전 사업연도 대비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올해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네요. 또 SBS는 자회사인 스튜디오 S의 제작사 인수 소식과 트레저스 클럽과의 MOU를 통한 NFT 시장 진출 등의 소식도 전했는데요. SBS를 방송국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SBS의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데브시스터즈가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데브시스터즈는 대표작 쿠키런 킹덤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5회 포켓게이머 모바일 게임 어워드에서 피플 초이스를 수상했는데요. 이번에 데브시스터즈가 개최하는 온라인 쇼케이스 데브나우에서는
쿠키런 시리즈뿐만 아니라 올해 출시 예정인 차기작과 신규 서비스 등 새로운 소식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간 수익률 3위는 골프존이네요.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한 1,37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신규 가맹점 숫자도 약 140개로 최대치가 예상되는데요. 올해도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 호조세와 해외 사업의 성장 등이 매출과 이익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존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가운데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추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주간 수익률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성장주의 투자 매력도가 실적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브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BTS의 군복무를 둘러싼 이슈가 커지면서 한 증권사는 하이브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에서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슈퍼스타와 관련된 이슈다 보니 당장의 변동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투어 재개와 새 걸그룹 합류 등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하이브의 행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YG엔터테인먼트와 SM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로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 금리 인상 진행에 따른 주가 조정에서 엔터주의 기대감이 과하지 않았나 조심하는 분위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 5일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빅뱅이 무려 4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빅뱅을 시작으로 블랙핑크, 트레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SM 역시 음반 판매 신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NCT 127의 일본 돔 투어를 시작으로 아티스트들의 주요 도시 오프라인 콘서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영권 인수와 이수만 회장의 지분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가 변동이 커지고 있네요. 오프라인 확대와 함께 메타버스, NFT 등 신규 사업 추진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안 K-팝의 선구자였던 SM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도 확인해볼까요? 실적 시즌을 맞아 카카오 소식이 크게 늘어났네요. 카카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존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렸죠. 또 IT 업계의 인력 확보전과 개발자 연봉 인상, 인건비 증가 예상 등의 소식으로도 뉴스가 늘어났습니다. 외연 성장 이후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카카오. 신사업과 콘텐츠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뉴스량 증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는 대표 게임인 컴투스 프로야구와 서머너즈워로 지난주 뉴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먼저 컴투스의 리얼 야구 게임 신작 컴투스 프로야구는 출시 이후 앱마켓 스포츠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기 순위 1위 달성 기념 이벤트를 열면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머너즈1은 2014년에 출시된 컴투스의 또 다른 대표작인데요. 국내 출시 이후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 등에 걸쳐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머너즈1은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투어를 개최하고 8주년 기념 지역별 프로모션의 티저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네요. 이노션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에 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노션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1분기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최근 마케팅 수요가 큰 클라이언트인 현대자동차의 신차 출시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는 소식도 있으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뽑은 관련 핫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넵튠이 K-팝 디지털 아이돌 기업인 딥스튜디오에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 투자로 누적 투자금은 81억 원 규모인데요.
딥스튜디오는 올 여름 가상 멤버와 현실 멤버로 구성된 5인조 아이돌 그룹 슈퍼카인드를 준비 중입니다. 넵튠이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딥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권한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지 지켜봐 주세요.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주 준비한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오프닝주로 주목받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이 밖에 더 많은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